잠시 검색해. 오늘도 평택에서 고추 농사만 한 30년 이상 지은 아주 고추 박사 두 분을 모시고 오늘 고추 2025년 고추 농사 어떠한 종자를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는 귀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자기 소개 잠깐만 좀 해주세요. 고추 농사 몇 년 지으셨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보급 오금길 김미순 무릉푸드마을 농장입니다. 저는 농사를 글쎄요 이렇게 정확히 쉬어보진 않았는데 한 35살부터 했으니까 한 30년은 넘은 것 같아요. 고추 농가만 하셨죠? 네. 다 같이 했는데 고추 농가는 특히 많이 졌죠. 예. 네, 근데 그 처음에는 진짜 먹을 것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판매 위주로 하고 있어요. 예. 네. 우리 강 대표님. 네, 저는 평상업 본장 이렇게 30개 살고 있는 꽃산뿌리베리 농원 강희석입니다. 저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고추 육묘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80년도 말서부터 해가지고 한 30만 개씩 시작해서 약 20만 개. 지금은 제가 그냥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소규모 올해는 한 6만 개 정도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고추 모종 30만 개를 직접 키워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판매도 하셨네요. 네. 지금 이제 오늘이 1월 20일인데 지금 2025년도에 고추 종자를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아마 고추 농사를 안 짓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먹을 거는 다 질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면 고추를 다 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떠한 종자를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고추 종자를 본인들이 어떤 종자를 심고 추천할 만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대표님 그 고추 종자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종자를 했었는데 지난해 그 전에도 이제 케이스타가 고추가 맛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꼭 있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주문 전에 그냥 칼탕 패스를 했었는데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는 날씨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관계를 보니까는 새 신품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올 복합하고 올카바 두 가지 품종을 올해 선택을 했습니다. 네, 올복합하고 올카바를 선택을 하셨다고 했는데 고추 종자 선택할 때 중요한 게 그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 이제 극대 가종을 많이들 선택을 하는데 극대 가종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두 분은 다 찬성을 하나요? 네, 찬성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유순 씨가 왜 극대 가종을 선택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고추가 진짜 이렇게 하기 힘든 품목 중에 하나예요. 진짜 제가 이게 고추에 대해서 항상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박 이렇게 그 날씨도 또 받쳐줘야지 또 우리들의 그 농부들의 노력이 또 필요하지 그 참박자가 안 맞으면요 진짜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많이 수확하는 거를 저는 선호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한두 번 따고 병 나보면 끝이잖아요. 고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저 같은 경우는 대과정을 선호하면서 좀 조생종 있잖아요. 좀 잃는 거 빨리 딸 수 있는 거 그런 걸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제가 부연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은 이 고추를 농사를 정말 어렵게 졌는데 시장에 나가서 판매를 할 때 잘 팔려야 돼요. 우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품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아마 여기 평택 안중에서도 보면 안중 그 시장에 고추 장날에 많이들 판매를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고추 종자를 저도 해마다 가지고 나가서 판매를 하는데 소비자들이 뭐를 찾냐면 제일 큰 고추가 큰 거를 찾아요. 크고 반짝반짝 빛나고. 그렇지 않으면은 판매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 고추들은 다 팔렸는데 나는 내 건 안 팔려. 이거 얼마나 열나요? 맞아요. 판매가 잘 돼야 돼. 고추가 또 커야 고추 분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극대 가종을 선택해야 되냐면은 인건비 문제도 있고 무시할 수가 없어요. 따는데 고추가 작으면은 한 바퀴 만약에 딴다고 그러는 시간하고 고추가 컸을 때 한 바퀴 따는 시간은 한 반밖에 안 걸리죠. 또 시간을 떠나서요 재밌어요. 큰 거를 이렇게 따면은 금방 빨간 거를 금방 쌓이는 거 보면 흐뭇하고 재밌어요 또. 그래가지고 인건비 전략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고춧가루 많이 나오고. 네. 근데 여기 그래서 이제 극대 가정을 선택해야 된다 이 얘기를 아주 해주셨고요. 우리 저 강 대표님 또 고추를 종자를 선택할 때 탄저병하고 칼라병, 역병하고 바이러스 4병의 고추를 많이 요즘 이제 찾는데 왜 요거 4병의 고추를 선택해야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내병계 고추를 안 선택을 안 쓰는 게 지금 칼라병 같은 게 주 원인은 총체벌레가 원인이고 총체병 같은 경우에는 장마기가 오고 지났을 적에 습도가 많았을 적에 또 탄저병가 많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병 복합계 품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후에 뭐 100% 방제는 되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방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병계를 안 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회장님 말씀하신 대과종은 인건비 관계상 안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고추 농사 잘못 지면 인건비 빼면은 나한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과종 품종 위주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대가종 중에서도 이제 극대가종을 예, 많이 극대가종. 극대가종. 그래서 정말 이제 큰 고추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올카바라는 경우는 제가 이제 올해는 그전 하우스에다가 줘봤었지만은 올해는 이제 그 하우스에다가 일단은 제가 심는 걸 심어보려고 그래서 올카바가 하우스에 그 어느 정도 적합한 품종이 뭐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카바를 갖다가 저는 대가종으로서 지금 하우스에 심을 걸 갖다가 선택을 했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작년에 그 여러 가지 이게 지금 보면 농약방에서 보면 그 선전하는 각 그 종묘 회사에서 나오는 그러한 고추 종자 안내 책자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다 좋아요. 어떤 걸 고를지 몰라요.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건 좋은데 정도. 선택을 못해요. 다 좋아. 이걸 뭐 봐가지고는 뭐 안 좋다는 게 없어요. 다 좋아. 근데 막상 심어놓고 보면은 이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고추 종자 선택할 때 중요한 게 심어본 사람들이 뭐 좋다 이게 경험해서 그게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니 좀 장날에 고추가 나왔을 때 많이 여러 집 고추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서 보면은 특별히 좋은 고추들이 눈에 띄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게 종자가 뭐냐고 선택하면 물어보면은 이게 뭐다 얘기하는데, 작년에 저도 우리 그 김유순 대표님의 그 고추밭에 가서 직접 봤거든요. 근데 올복합하고 올카바를 심으셨어요. 근데 굉장히 고추가 극대 가종이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작년에 농사의 여신 뭐 AI 같은 여러 종류를 심었는데 올복합과 올카바를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올해 올복합하고 올카바를 세 봉을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육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고추 왜 고추를 심을 때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있는데 또 강 대표님 왜 어떤 거를 선호를 하세요? 네, 저 조생종 우리가 특히 그 고추라는 게 기본적으로 와서 이제 꽃이 개화가 되는데 45일이면 수확을 하는데 적합한 날씨가 우리나라에서는 5월 말에서 6월 달까지가 제일 적합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9월 달 지나서부터는 야간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꽃에 적합 온도가 생기는데 6월 달, 7월 달까지는 45일에 수확을 할 수가 있지만은 10월 달 가면은 야간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45일 수확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9월 1일 날 만약 개화됐다면 10월 15일 날 수확을 해야 되는데 보통 10월 15일 날까지를 가지 않고 11월 달을 가게 된다고. 그러면은 고추는 많이 열렸어도 11월 달 가면 수확을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조생종을 갖다가 저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말 정도 되면 서리가 오면 전 못하죠. 고추를 키울 때 보통 아주 농사를 잘 지시는 분이 한 6번 내지 그 이상도 좀 수확을 했는데, 우리 김유순 대표님 작년에 그 올카바를 심으셨는데 몇 번까지 수확을 하셨고요? 저기 한 6번까지 쉬다가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한 7, 8번까지는 딴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고추 3번, 4번 따고 이제 탄저병 와서 그 고추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고추가 3번, 4번부터는 이제 그 고추가 거름이 부족하든지 하면은 잘 안 자라고 꼬부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복합하고 올카바는 어땠어요, 작년에?
그렇게까지 따셨는데. 네, 저기 뭐 이렇게 거의 한 네 번까지만 따면 고추가 좀 자라지고 이렇게 똑바로 된 것보다 이렇게 휘어진 게 많더라고요. 또 단단해지죠. 네, 네. 근데 저기 뭐야, 하여튼 수확 많이 봤어요 작년에. 아, 그렇게 늦게까지 꼬부라지는 따는데도 그렇게 크기가 차이가 안 나고 그래요? 아니 좀 뭐라 그럴까, 노지는요 7월하고 8월 한 달 많이 따는 거예요. 9월 달만 지나면 수확이 한 9월 한 달 동안에 따봐야 두세 번밖에 못 따요. 많이 따야 세 번이고 두 번밖에 못 따요. 이렇게 그렇죠. 붓지가 않아요. 네, 붓지가 않죠. 예, 예, 그래가지고 9월 달은 거의 접는 사람이 많아요. 노지 거는 그렇죠. 예. 그냥 이모작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더라고요. 뽑아버리고 붉어봐야 뭐 한두 번밖에 안 따니까. 뭐 그래도 한 8번 뭐 따셨다고 그랬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그거 딴 때 같은 건 진짜 일찍 비워버렸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안 비웠어요. 달린 게 많아 보여요. 예, 달린 것도 많고 아까워가지고 끝까지 가보자. 그래가지고 한 10월 한 중순경에 비웠어요. 아, 저도 한 고추를 그 수없이 많이 심어봤지만은 한 8번 이상 딴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이게 고추 농가 짓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고추 종자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밭 만들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고추 종자가 좋아도 밭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좋은 품질의 고추가 생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우리 강 대표님 왜 밭 만들기가 중요하니까 요것도 예. 한번 설명해 주시죠. 밥 만들 때 우리가 보통 고추를 살 적에 보통 2물, 3물짜리 고추를 많이 소비자들이 선호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2물, 3물까지는 그 기비를 넣은 상태에서 제대로 자기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4물, 5물 가잖아요. 그러면은 추비를 제대로 못 줬을 때는 씨앗이 많아요. 2물, 3물까지 씨앗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추를 샀을 적에 고춧가루의 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기비를 어떻게 넣냐. TV는 저 같은 경우에요. 일단 TV 위주로 많이 넣지만 저 추비도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한 3년 전부터 우리가 지금 변화가는 세상에 좋은 비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TV라든가 우리가 이제 숙성되지 않은 TV를 넣었을 경우에는 더 그 피해보는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 이름을 저 비료 이름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비로 된 더블린이라든가 또 이제 그 파고철이나 바사코토 이렇게 몇 가지를 갖다 저 나름대로는 넣고 있습니다. 예.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고추 종자 선택할 때 이제 우리가 고추 천물 딸 때 대개 이제 고추 끝마름병이라 가지고 칼슘 부족 현상 그런 것들이 많이 오죠. 네. 그것도 이제 종자에 따라서 칼슘 부족 현상이 덜 오는 것이 있고, 그리고 강 대표님 다시 한번 그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칼슘 부족 현상이 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온다고 생각해요? 예,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칼슘 결핍은 고추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주센터에 보면 항상 그 석회를 갖다 피라고 그러잖아요. 이 석회 속에는 칼슘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칼슘이 분자별로 봤을 때 크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같이 올라가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토양을 만들 적에 일단은 석회를 넣을 때 토양에 그 알칼리 산성에서 올린다든가 악성을 내린다든가 이 석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석회는 심을 때 기비하고 같이 넣는 것이 아니라 보통 늦어도 한 달 전, 그렇죠? 한 2, 3개월 전에 살포를 해가지고 토양이 어느 정도 그것이 분해가 되게끔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금 회장님 말씀드린 칼슘 자스는 석회를 넣으면 어느 정도 내가 많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강 대표님 좋은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칼슘 부족 현상 처음에 고추를 수확할 때 이게 오면은 보통 한 나무에 뭐 4-5개씩까지 이렇게 그 고추 끝이 물러버리는 그런 경우들, 그렇게 대표님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아니요, 잘못 못 봤어요. 네. 정말 속상해요. 그냥 첫 수확도 하기 전에 고추가 끝이 이제 빨갛게 돼가지고 이제 처음에 짓는 사람들은 그걸 따가지고 농약방 가가지고 이게 뭐 탄저병하고 비슷하죠. 갖다 낸 이게 뭔 병이냐고 물어보면은 칼슘 부족의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칼슘제를 잔뜩 농약방에서 팔아먹어요. 근데 그게 종자 선택에도 문제가 있어요. 종자 선택에 종자도 이제 그 칼슘 부족이 안 오는 그러한 종자가 있는데, 제가 지금 펄바이농원에서 이번에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방탄복이라는 그러한 고추를 지금 모종이 들어갔더라고요. 그 종자를 저도 키워봤는데 그거는 좀 고추 끝마름병 그게 거의 안 오더라고요. 내가 한 1000포기 심었을 때 한 두세 개밖에 안 오고 하나도 안 오는 그런 경우를 봤고요. 그리고 이제 칼슘 부족 현상이 오는 그
직접적인 영향은 일부 적선방도 많은 것 같아요. 물이 제때 공급해주면 땅에 칼슘 성분이 제대로 그 위로 올라가기 영향 보충이 돼가지고 고추가 이제 그 끝말잇병이 오지 않는데 강 대표님 그거 뭐 아무래도 금 회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수분노죠. 이게 수분이 부족되면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오는 병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 주물 따고 샘물 떼까지 많이 따다 보면은 뇌물에서부터 고추가 작다든가 그 고추를 따 보면 씨앗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식생 영양생장보다는 생식생장 쪽으로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것은 태양의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수분 부족에 관계 있어가지고 모든 영양이 바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좋은 얘기 해주셨고요.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은 고추 종자 올해 2025년도 고추 종자 선택할 때 첫 번째 기준이 극대가종, 아주 대가종이 아니라 극대가종을 선택해야 된다. 요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산적병, 칼라병, 역병, 바이러스, 내병계 고추. 요즘 거의 다 내병계 고추가 나오죠. 근데 이제 내병계 고추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선택을 해야 될 거고, 또 세 번째는 조생종, 빨리 따는 고추, 이거를 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칼슘 부족성 방에 좀 강한 그러한 내병계 고추를 심어야 된다. 이거를 그 네 가지를 우리가 고추 종자 선택할 때 제일 역점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두 분 좋은 말씀 굉장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네. 여쭤볼게요. 김민수님은 네. 추비를 몇 번 주셔요? 시간이 없어갖고 저기 뭐야 추비. 요새 또 뭐 저 추가로 나오는 게 있는데 심을 때 저기 바로 그 구멍에다 심을 때 넣고 말고 추비로. 추비로는 거의 작년에는 안 줬어요. 그런데도 8번 다. 네. 그런 비슷한 고추 저기 그 비료 중에서 한 번 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그런 비료들이 많은데 그거는 좀 나중에 비료 편에 가지고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 고추 종자의 선택 중요성에 대해서 영상을 꾸며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추 농가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종자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고추 농가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분?